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과학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. 여러분, 과학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나요? 아마 정해진 답, 확실한 사실 같은 것들을 떠올릴 텐데요.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? 함께 지문을 읽으면서 진짜 과학의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. 지문을 읽기 전에 중요한 표현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볼게요. 첫 번째는 uncertainty, 불확실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. 과학은 모든 걸 확실하게 만드는 과정 같지만 이 글에서는 바로 이 불확실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. 다음은 process of science, 과학의 과정이라는 말이에요. 단순히 지식을 모으는 게 아니라 과학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리키는 말이죠. 이 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번엔 certainties, 확실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. 앞에서 본 uncertainties, 이 단어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졌죠? 이 글에서는 우리가 과학에 대해 흔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practice of science, 과학의 실행이라는 표현이에요. process of science, 이 표현과 비슷한 말인데요. 책에서 배우는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고 실험하는 활동을 의미해요. 자,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까요?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A collection of certainties, 즉 확실한 것들의 모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거나 DNA, 가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처럼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학의 모습이죠. 여기서 잠깐 the science, 이 명사 뒤에 we learn, 이 표현이라는 주어, 동사가 바로 따라 나오네요. 이럴 땐 두 단어 사이에 that, 이 관계대명사가나 위치 같은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답니다. 문장 전체의 동사는 뒤에 나오는 is, 이 동사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. 두 번째 문장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. 과학의 실제, 즉 the practice of science, 이 표현을 배우기 시작하면 비로소 깨닫게 된대요.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실들이 사실은 hard won, 아주 힘들게 얻어진 것이라는 거요. 수많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말이죠. 이 문장은 왜 do you realize? 이 표현처럼 질문하는 것처럼 생겼을까요? 바로 문장 맨 앞에 나온 only 때문이에요. 이렇게 only 같은 말이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으로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바꾸는 특별한 규칙이 있답니다. 오직 할 때만 비로소라고 강조해서 해석하면 돼요. 자, 드디어 이 글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. The process of science, 과학의 과정은 지식을 모으는 것이라기보다는 reducing the uncertainties, 즉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어요.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건 확실히 아닐 거야 하면서 가능성을 좁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. 여기서 less A than B, 이 표현이라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 쓰였어요. A라기보다는 B다라는 뜻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B를 더 강조할 때 사용해요. 이 문장에서는 지식 수집, A, 보다는 불확실성 감소, B, 가 과학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. 마지막 문장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줘요. 우리의 불확실성은 지식에 따라 더 클 수도, 작을 수도 있대요. 예를 들어 사과가 나무에서 어떻게 떨어질지는 quite certain, 꽤 확신하죠. 하지만 turbulent fluid flow 같은 복잡한 현상은 100년 넘게 연구했는데도 여전히 a work in progress, 진행 중인 작업, 즉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예요. 이 긴 문장은 중간에 있는 but,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. but, 이 접속사는 하지만이라는 뜻으로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될 때 쓰는 연결고리죠.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but 뒷부분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네요. 자, 그럼 글 전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리해볼까요? 처음에는 과학이 확실한 사실들의 집합이라는 우리 생각을 보여줬죠. 하지만 곧바로 그건 힘든 과정의 결과라고 반박했어요. 그리고 이 글의 핵심, 과학은 사실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과 낙하와 난류의 예를 들어서 이를 쉽게 설명해 주었죠. 그래서 이 글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진짜 주제는 무엇일까요? 바로 과학의 본질은 단순히 지식을 모으는 게 아니라
끊임없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우리가 모르는 것, 즉 불확실성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. 정말 멋진 생각이지 않나요? 오늘 우리가 만난 중요한 문법 규칙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. 기억나죠? 둘째, only. 이 단어가 문장 앞에 와서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는 강조 표현도 있었고요. 마지막으로 A라기보다는 B라는 뜻을 가진 less A than B. 이 구문도 아주 중요했습니다. 오늘 과학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. 수업이 끝나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. 그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.